한수원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5%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63.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분석 결과 원자력 발전 비중 높여야 전기료 안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수원에 관한 뉴스로서 K원전 체코의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 만. 김수근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6월 5일 05시 25분 24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며 16년 만에 원전 해외 수출을 다시 성사시켰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복하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전격 체결된 것입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5,6호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2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자 첫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로 한국 원전이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향후 원전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로서 매출이 4조 2,7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58.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0.6%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매출 손실에서 747.4%나 전환 매출이익이 발생됐고 판매 관리비도 2.8%를 줄여서 영업이익은 1조 2,865억 원으로 전년도 2,776억 원 적자에서 563.5%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0.1%가 되겠습니다. 한수원 흑자 전환은 한전 본사의 전기 구매단가 인상이 주요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정부에서 문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에 의한 적자를 해결하기 시작했었죠. 한국 정부 스스로 원자력 발전이 흑자임을 증명해야 원자력 발전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가격 인상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일 겁니다. 뒤에 가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225억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마저도 5.8% 감소했어요. 매출 증가율과의 갭이 마이너스 64.4%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도 할 수 있고, 또한 58.5%나 크게 증가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64.7%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3.6%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46으로서 0.57포인트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품이 아니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품이란 게 없죠. 전기라는 특수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자전환의 핵심 원인은 원재료 가격 하락보다는 한전 본사에 판매하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원재료 사용량 정도가 되겠죠. 이 전체 재고가 2,7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는 1,526억 원이 증가했고요. 핵 원재료의 수명은 1년이 아니죠. 소모량에 따른 회계 기간 단위의 투입량이 사용량이 될 것입니다. 핵 원료에서 아직 한국은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허가받지는 못하고 있죠. 일본은 정제를 해서 그것도 어디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사용된 원재료가 그 핵 원료 투입량이 될 것입니다. 5.8% 감소했어요. 운영경비가 2조 7,669억 원으로 1% 증가했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666억 원을 뺀 2조 7천억 원이 원전 가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의 92%나 차지하고 재료비 가격은 8%밖에 안 되는데 소수점 한 자리로 0.5%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고 원재료 비율이 8%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면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 국민이 전기를 싸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의 그 비교 의미는 없습니다.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게 없으니까. 전기란 독특한 제품은 재고가 물리적으로 재탄생되는 것이 아닌 비물리적 독특한 에너지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PQ 총 제재 비용도 차이가 당연히 없겠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이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좀 읽어볼게요. 현금이 6,308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2,717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3,589억 원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표현되어서 추적되는 것이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장 원재료 연료로 대체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으로 잡힙니다. 보통은 그냥 소비되는 건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저장품 이 원재료에서 출고가 되면은 재고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자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명이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유형자산 가격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 1억 500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1,100만 원이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집니다. 돈은 나갔는데 물건이 1억 500만 원만큼 좀 어디 없어진 거죠. 어디 1억 500만 원만큼. 재고자산에서 저장 원전 원료로 대체된 금액은 유형자산으로 잡힙니다. 소모에 따라 감가상각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갭2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엉뚱한 발상으로 혹시 핵폭탄 연구 재료로 어떤 연구소에 무슨 원자력 연구소 같은데 그런데 좀 일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감히.
연구용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제 조건을 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영업이익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되질 않겠습니다. 검증하는 논리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그 템플트 식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4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7,81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39.1% 감소했고 중수로 사용 후 연료 충당 부채 설정에 구체적으로 저는 개념이 안 쓰지만은 어쨌든 78% 감소했고 중저준위 충당 부채 설정액 32.8%, 그 다음에 기타 충당 부채 설정액이 꽤 많네요. 146.5%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 추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액이 크게 나간 것들이 뭘까? 독특한 게 뭐냐? 원자력 발전에서 연료 충당 부채라는 게 있네요. 그런 개념을 나중에 또 시간을 들여서 한번 연간 사업보고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사업보고는 안 하죠. 비상장이니까 감사보고서에선 하는데, 감사보고서에서는 그런 그 구체적인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봉을 보고서 느끼는 건데, 한전에 입사하려는 인재를 모으려면 연봉을 더 올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원전을 판매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에 가서 품질 경영을 배웠습니다. 이공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품질을 하게 돼가지고 한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한테 품질 교육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도 좀 배웠습니다만은 그들은 협력업체에게 품질 경영을 교육을 통해서 전수를 해 줬습니다. 그만큼 품질 경영에 한전도 과거 벌써 제가 30년이나 된 얘기예요. 그 품질 경영을 배운 게.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아닌 두평 회전율로 대체를 했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총 자본을 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거를 두평가에서는 T 회전율이라고 명명하고 있답니다. 0.17로서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56%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재고 회전율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TOE 생산성 무려 56.6%나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적자산 회전율, 퇴직급여 충당부채 1년치 연봉의 10%를 퇴직급여로 계속 이렇게 누적돼 가고 있죠. 회사로서는 직원에 대한 부채로서. 그러니까 1년에 그 10%만큼, 연간 인건비의 10%만큼 무형자산 성격이 충당부채로 보질 말고 무형자산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는 보통 그거를 이 확정급여 채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5회전, 전년도 11회전에서 4.5회전이나 크게 상승을 시켰으니까, 물론 정부가 한전 본사에서
판매 단가를 올려줘 가지고 통제가 되는 거니까요. 정부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가격을 올려줬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이만큼 요거 임금 협상 요소로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자본 총계를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통 T회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수량에 의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냐? 아닙니다. 1.5% 상승했습니다. 경수로 원전 연료가 2.3% 상승했고 중수로 원전 연료가 0.8%, 단순 평균으로 1.5% 상승했고 전년도에는 2.8%가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82원 98전 1kW당, 전년도 70원 58전에서 17.6%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안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구매 단가를 보면은 평균이 135원 86전입니다. 한전 판매가는 82원 98전뿐이 되질 않죠. 그러면 나머지가 화력발전인데 5개의 화력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판매 단가가 높은 데가 한국 남부발전. 이 남부면은 남쪽일 거예요. 남부니까 당연히 호남 지방 이런데 아니겠느냐.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판매 가격이 185원 54전. 이게 무슨 태양에너지 뭐해서 한전에 팔아먹고 하면서 그 발전 단가가 그게 꽤 높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원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니냐. 자관 이렇게 평균을 해서 이 135원에 86전에 사니까 이거보다는 국민들한테 더 받아 먹어야 한전 본사가 이익이 나는 거죠. 근데 한전 본사도 전기료를 인상을 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인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평균 구입 단가가 162원 46전이에요. 그러면은 82원 98전이니까 딱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전 판매가는 화력발전 단가보다. 여기 이 화력발전 그쪽에는 태양발전, 그 다음에 풍력발전, 그 다음에 무슨 뭔가 다른 재생에너지 이런 잔잔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단가 구매 단가는 122원 72전인데 왜 135원 86전이냐? 발전 요게 이제 가중 평균을 해야 그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요거는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발전량이 서로 다 틀리니까 화력 발전 하는데 매입 비중 이게 이제 다 틀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으면은 여기 한전 본사가 매입하는 단가에 근접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억제하려면은 원전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손익계산서에 의해 가지고는 원재료비 가격 하락 일자 추론 및 판매 가격 상승 추론을 했고요.
비성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했을 때 순방향이라서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고, 이거를 입증해야 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반대로 나오고 판매 가격 상승한 것은 뭐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참고적으로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1.5%인데 그러면은 제조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0.6%만 올리면 되는데 17.6%나 크게 인상을 시켜줬죠. 그 한전 본사가.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하락 그 추론과는 이렇게 패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회사가 뭘 숨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매입 가격이라든지 또 그 판매 가격이라는 게 왜 그러냐?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거니까 에너지로서 투명해야 될 것입니다. 현수원은 문정부 아래에서 압박과 소름에 살았습니다. 윤정부에서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럼에도 화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보다 50%가 쌉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네요. 6월 4일 새벽에 대통령이 확정이 되면서 전기료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지 매우 궁금합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은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4배 해보면 17조 1천억 원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 기준에서도 1 더하기 300% 하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리 떼고 연간 17조 1천억 원을 판매할 거라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면은 5조 1,424억이 남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이제 이익배당도 지금 정부가 받아가겠죠. 일반 공개 상장됐으니까 일반 주주들도 이익배당을 받아갈 거고요. 그런데 T회전율이 연간 0.66회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거를 0.7회전까지 올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화력발전 쪽에 아니 화력발전은 아니지 이게 한수원이니까 어쨌든 판매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고 수요 확충을 한다든지 또 자연 어쨌든 재고 관리가 아니고 T회전율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0.7회전 6% 정도 매출을 더 좀 판매를 해보자 전기를 노력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적과 같이 한번 회전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18조 원까지 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 원대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수급 관점으로 하는 거지 제조원가로는 하지 않습니다. 손익분석과 해석, Analysis and Interpretation, 전제 조건은 팩트, 한수원처럼 데이터들이 투명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들 그냥 템플릿용으로 그냥 게재해 놓는 내용들입니다. 한수원과는 크게 관련이 없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